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영상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신풍제약인데 사실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 신풍제약을 빼놓고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9월 22일 날 자기 주식 처분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주식 처분을 했던 2,100억 원을 어디다가 쓸지, 그리고 그 2,100억 원을 썼을 때 신풍제약의 주가가 올라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추이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사실 미국만 봤을 때는 7월부터 9월까지 이 코로나가 점차적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눈속임이었고,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코로나 치료제, 두 번째 코로나 백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해당 부분을 봐보면은 가장 유력하다고 말이 나왔던 아스트라제네카랑 일라이릴리, 이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임상이 중지됐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백신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임상이 중단됐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도 사실 이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내에서 우리가 이제 밀고 갈 수 있는 거는 치료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악재라고 한다면은 이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죽었다는 건데, 치료제, 제약바이오나 뭐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죠.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영업이익이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많이 나와서 엄청나다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1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풍제약의 시총은 7조 1000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PDR이 무려 4,402입니다. 즉, 이 신풍제약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시총만큼 벌려면은 4,400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근데 이 고점에서, 이 역사적인 최고점에서 자기 주식을 처분한 게 사실 오히려 호재입니다. 왜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주가가 최고점에 있을 때 6조 원의 유상증자를 때렸습니다. 이 9월달이었죠.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9월달 초에 유상증자를 때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분명 악재예요. 근데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악재인데 이거를 호재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고점에서 유상증자를 때리면은 주식 물량을 얼마 풀지 않고서도 대량의 자금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자, 신풍제약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몇 가지 없는데, 자, 첫 번째로 얼마의 수량을, 이 120만 주를 얼마에 16만 7천 원에, 그래서 얼마를 얻었냐? 2,153억 원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이 9월 22일 날. 그리고 처분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업이 정말 무너지게 생겨서 운영 자금이 없어서 판매한 게 아니라 생산 설비 개선 및 연구개발 과제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판 이유가 투자 자금을 늘리고 이 생산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죠? 특정 지지선을 지키면서 박스권 횡보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 종목, 특히나 이런 버블이라고 하죠. 사실 이 테마주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사실 버블이 맞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이유가 이거를 기본적 분석으로 기업 가치를 판단하면은 사실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해당 현상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해당 주가가 7월 24일 날 거래량이 마른 상태로, 거래량이 굉장히 죽은 상태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해당 구간 7월 28일 날 엄청난 역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지지선을 만들어주죠. 해당 구간을 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대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해당 구간에서 상승할까 하락할까 이 두 가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 하락의 요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이날 9월 22일 날 시가가 16만 7천원입니다. 바로 자기 주식을 판매한 금액이죠. 주가의 자기 주식 처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보신다면은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지지선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건 맞지만 주가의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9월, 10월 달에 국내 증시 자체가 몇 퍼센트 하락했는지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9월 달부터 거의 7%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국내 증시에서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20%의 하락, 이 20%의 하락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에 대한 하락이 굉장히 크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주식 처분에 대한 실망 매물을 빼고 난다면은 하락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이 종목의 주체, 신풍제약의 주체 자체가 이 주식을 포기하지 않았던 만큼 주가의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장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물량을 털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더 이 20만원대를 넘어서 30만원대까지 대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구간을 고점에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드는 만큼 고점에서 한 방에 물량을 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면서 물량을 조금씩 털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의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왔어야 됐지만 어때요? 거래량이 없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죠. 즉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신풍제약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기본적 분석부터 이제 거시적 분석, 즉 대형주 위주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신풍제약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은 투자할 예정이신 분들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